이웃시장 얘기는 들어봤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常不用吗？这种不在义乌做的，义乌还做不出来啊？做的肯定做得出来。 제가 이웃시장에서 직접 본 수많은 상품 중 몇 개의 상품을 공개하고 이웃시장에서 직접 계약까지 한 상품을 보여드리면서 이웃시장의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웃시장은 세계 최대 도매시장으로 약 400만 평으로 7만 5천 개가 넘는 상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크기가 어마어마하며 1기에서 5기까지 각각의 카테고리를 다 보려면 한 달 동안 계속 걸어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5일 동안 매일 15,000보에서 20,000보씩 걸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 본 것 같네요. 중국 현지 에이전시 분에게 받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1기는 공예품, 액세서리, 주얼리, 왕구, 조화 등의 상품이 있으며 2기는 주방용품, 공구, 가방, 시계, 화장품, 우산 등이 있습니다. 3기는 스포츠용품, 뷰티용품, 안경, 단추, 목걸이 등의 상품이 있으며 4기는 양말, 생활용품, 신발, 타월, 욕실용품, 5기는 자동차용품, 침구류, 애완용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시장이 워낙 크기에 사이사이 카테고리가 다른 상점들도 하나씩 있습니다. 또한 이웃시장이 상품 수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에 1688에 팔고 있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시장에 가는 목적은 수많은 상품 중에서도 1688에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찾는 것이며 또한 상품의 품질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내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전체 기술을 다 볼 필요 없이 해당 카테고리만을 전문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걸으면서 내가 관심이 없던 카테고리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순 인터넷 검색으로의 소싱이 아닌 실제 상품을 보면서 품질도 보고 안목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웃시장 가서 다양한 물건을 직접 보고 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명함도 받고 단가, MOQ, 최소 주문 수량 등도 메모를 해왔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에서는 직접 구매도 하였습니다. 이웃시장에서 바로 구매하는 방법은 현금 지불이 아닌 알리페이, 위챗페이 지불입니다. 중국을 가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현금, 즉 캐시를 보기 매우 힘듭니다. 모든 결제가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출국 전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설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간다면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해 이웃시장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샘플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에 직접 구매해도 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샘플을 몇십 군데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시장 업체들도 전시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샘플을 판매하게 되면 다시 공장을 통해 물건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샘플은 많이 사지 않고 몇 개 정도만 샀습니다. 샘플은 금액이 크지 않기에 알리페이를 통해 직접 결제하였지만 몇십 개 이상 구매한 큰 금액은 통역을 해주시는 현지 에이전시 분을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웃시장에서의 장점은 현장에서 로고를 내 거로 바꿔달라, 디자인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변경해달라, 박스 패키지는 이렇게 변경해달라, 여러 요구사항들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에이전시 분께서 제가 계약한 물건을 견적서 형식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계약한 상품은 바로 메모리폼 베개입니다. 품질이 워낙 좋아 현장에서 바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웃시장을 잘 돌아다니다 보면 MOQ가 적은 것도 있기에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나만의 상품으로 변형하고 계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가가
65위안인 상품이었지만 MOQ 50개로도 저희 로고를 각인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곳을 보시다 보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고 MOQ가 적은 곳을 통해 나만의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 초반 아이템 소싱 시기에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EU 시장에서 직접 보고 온 3개의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EU 시장에서 보고 온 첫 번째 상품은 바로 타월입니다. 물론 타월이 수요가 많기에 그냥 가져와서 판매하기에도 좋지만 저는 브랜드를 고려하고 상품을 보긴 하였습니다. TWB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타월입니다. 29cm에서 6개 61,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뷰도 2,000개 이상 되고요. 타월을 현장에서 직접 만져볼 수 있었기에 괜찮은 품질과 디자인의 여러 타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EU 시장에서 보고 온 두 번째 상품은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는 원래 알고 있던 키워드이긴 하지만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이어리는 5에서 10위안 정도 하는 상품이기에 가격으로 큰 차별화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또는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상품인데 그런 면에서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괜찮은 상품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팔지 않는 디자인에 MOQ 수량만 맞추며 로고까지 할 수 있으니 이중장벽으로 나만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EU 시장에서 보고 온 세 번째 상품은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할 수도 있는 상품이지만 수요가 많은 상품입니다. 게다가 해당 상품은 내부가 2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일반 쓰레기도 버릴 수 있으며 분리수거도 가능한 쓰레기통입니다. 일반적인 분리수거함들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냄새가 나기 쉽지만 이렇게 뚜껑이 있어 냄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기에 1인 가구 등에 적합하며 원가도 괜찮아 충분히 많은 판매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괜찮기도 했고요. 해당 상품들 외에도 양말, 옷걸이 등의 생활용품부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뷰티용품, 애완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수많은 상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상품들이 EU 시장 가야 하는 이유, 즉 EU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카테고리, 다양한 상품들을 보면서 판매를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품질을 보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EU 시장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하루에 15,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시장 조사를 하면서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 워낙 많기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해 시장 조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단가가 적절한 건지 저렴한 건지 알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메모를 해와서 한국에 돌아온 후 시장 조사를 통해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해 보았지만 공구, 스포츠용품 등 시장가를 모르는 카테고리도 조금씩 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템 소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템 소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EU 시장에는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EU 시장 상품을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EU 시장 100개 업체 리스트 및 택배비 1950원, 3PL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시스템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